애들이 지금 내신 공부 하나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놀 거면은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놀 거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할 신희진이고요. 영어 저랑 배운 분 계시죠? 네, 계시고. 네, 저는 여기 우선 학원 원장이고요. 네, 저희 학원이 지금 이제 오픈한 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얼마 전에 혹시 과천사랑 카페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축하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저희 학원생이 얼마 전에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돼서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예비 고1은 사실 지금 시기에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이 탐을 내긴 해요. 그 이유는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가장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고 그리고 애들이 시험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조기 개강이어서 3개월 동안 좀 긴 이렇게 긴 거를 고3 전에 다시는 겪을 수 없는 긴 기간이거든요. 여름방학은 항상 4주 특강이 들어가는데 사실 4주 동안 한 달 만에 뭐를 뒤엎겠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겨울방학은 기회가 되는데 이번 겨울방학 말고는 다 항상 겨울방학은 7주일 거고 고1에서 2 올라갈 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빼고는 이번이 3개의 겨울방학 중에 이제 정말 요거 딱 지나면은 2번 하면 바로 수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특히 이때 좀 제일 많이 탐을 내곤 하는데 왜냐면 고1 올라갈 때 저희가 고1 있잖아요. 고2 때부터 저희도 이미 영어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고2 중반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긴장감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과나 문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사탐을 해야 한다. 이과 애들은 특히 요새 예전보다 이과 애들이 굉장히 많고 이과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수학해야 된다, 과탐해야 된다, 수초해야 된다, 미적해야 된다 이러면서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저 물론해야 돼요, 저 화원해야 돼요, 저 생원해야 돼요, 뭐 저 생투해야 돼요 이러면서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2부터 고2 중반부터 영어 선생님이 아이한테 저희 주 2회 수업하고 싶어요, 주 3회 수업하고 싶어요, 얘 영어 성적 올리게 저도 시간 좀 주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지금은 사실 거의 발언권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은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대학을 간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 중3 때부터 고2 여기까지의 시간만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최대한 단어 일찍 외우세요. 중학교 때 문법 끝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듣기는 미리 해놔야 돼요. 중3 단어가 평생 간다. 뭐 중3 때 듣기 끝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고2 중반부터 고3 때까지 어머님들이 영어에 쓰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고2 중반까지 영어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탐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3 때 가면 그 시간을 영어가 차지하던 시간을 탐구 선생님들이 탐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를 정말 주 2회를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문법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문법을 가르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그 의견을 듣고 이번에 준비한 수업이 우선은 그럼 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많은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저는 맨 처음에는 제 공부방을 대치동에 과외방을 열었고요.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25살에 대치동에 과외방을 고액과외방을 차렸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내서 강남서초 메가스터디에 그냥 시간 보고 혼자 붙어서 최연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다가 과외방 차려놓고 잘하는 애들은 여기로 하고 못하는 애들은 메가스터디 가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그때 운영했던 그 과외방에서 애들이 이제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면
한 타임에 같은 뭐 수명여고 애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들고 그대로 큰 학원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면서 과외방은 없앴던 거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와서 온라인도 진행하고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승승장구 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 판이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거의 몇 년간 막 잠도 못 자고, 지금은 자료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지만 자료를 다 이제 만들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내 거를 좀 하고 싶다. 왜냐면 거기에서도 내신을 챙기고 할 때 우선 그 대치동에서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클리닉 타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영어 선생님은 클리닉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수학은 무한 클리닉, 영어는 주 1회로 내신을 증명해라. 주 1회로 내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을 할 때는 무조건 학생들의 퀄리티가 좋은 애들만 와서 주 1회 수업을 듣고 원래 하던 영어 실력으로 내는 거지, 공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은 다 그냥 공부방이나 저기 막 과외방이나 과외를 받고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클리닉 하나 주세요. 영어 선생님은 클리닉 안 드려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강의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배정을.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던 마음을 담아서 주말 막 무한 클리닉 같은 거를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그냥 마음 잡고, 사실 학원 일이 너무 바빠져서 마음 잡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서, 그래서 보든 교육은 여기고 보든 영어는 저희 영어쌤들이랑 하는 거고, 보든 책방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신 교재나 아니면 수능 교재를 저희가 이미 만든 책들이 여기 학원쌤 셋이서 지금 만든 책 100권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출판사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교보 홍보나 뭐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 좀 단도리를 잘 해서 여기를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 이번 며칠 전에 수능을 기점으로 저번 주부터 이제 아무 학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인을 해서 여기 애들을 만들어주겠다. 올해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오르는 것도 있고, 성적이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클리닉 타임이 거의 학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풀타임으로 클리닉이 돌아가니까 애들이 아예 그냥 월, 화, 수, 목, 금은 여기서 수업을 듣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서 못했던 뭐 테스트나 뭐 아니면 뭐 숙제나 이런 거를 다 완료시켜서 그 다음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애들이 안 따라올래 안 따라올 수 없는 걸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 보면 약간 학원에 가둬져 있어서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수학 클리닉 하고, 한 밥 먹고 와서 영어 클리닉 하고 가. 그래서 거의 이제 도망갈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좀 쥐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확실히 애들이 약간 손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취감이 상당히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해볼만 하다라고 느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여기 브로셔 보시면 사실 브로셔가 작년 거예요. 제 브로셔가 들어있죠. 브로셔가 작년 거일 거예요. 작년에는 온라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다 옮겨서 이리로 왔고요. 여기는 그냥 1년 동안 어떻게 굴러가는지 커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라고 되어 있죠. 1학기 중간고사 3,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가. 요거는 학기를 시작으로 봤을 때고, 맨 밑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3 겨울방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3 겨울방학은 우선 주 1회만 2회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바는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조기 개강 12월에 진행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제 수업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네, 우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올라갈 때 애들이 가장 많이 당황을 하는 건, 우선 중학교 때는 암기로 영어가 해결됐지만 고등학교 때는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중학교가 우선은 지금 한 단어에 357단어예요. 이거 중3 동안 가장 흔하게 쓴 교재고요. 이거 2과정도 들어가요. 이거 2과정. 근데 이게 고1 되면 한 과에 771단어, 이렇게 되면 거의 2배가 되는 거고, 2학년 교과서는 939단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교과서도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 수의 교과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분량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부교재 있고요. 보통 지금 과천,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끔찍하죠.
그래서 TP 포인트나 블랙라벨이나 구글제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요. 여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과천고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과천 중앙고는 모의고사랑 추가 지문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거는 과천고 2학년, 현재는 과천고 2학년, 그다음 과천 중앙고 1학년 이렇게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년마다 차이가 있고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과천 중앙고 2학년은 사실 정말 양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빡세게 하고 계시고 프린트에 추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난도의 질문을 던지는 학교가 지금 과천중앙고 2학년인 것 같아요. 과천고랑 과천중앙고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렇게 겨울방학 때 아직은 애들이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겨울방학 때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과천고랑 과천중앙고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내신을 진행할 건데 그래서 그 두 학교를 올해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면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신과 장문을 매우 탄탄히 내신과 장문을 매우 탄탄히 문법과 장문을 매우 탄탄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실력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으면 고2 때는 아예 내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 독해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양으로 치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갔을 때 교과서가 3배인데 추가되는 구글제랑 모의고사를 생각하면 보통 전체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 걸 붙이고 중3 걸 붙여서 단어 수로 계산하면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글자 수로만 6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느끼는 걸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장문 문제나 어법 문제가 나올 경우에 아이들이 암기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누군가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양을 자꾸 외워서 하려고 하고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또 실패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은 늘고 계속 더 버거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방학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진짜 기본부터 해야 돼요. 되게 기본부터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법이 지금부터 수능 독해 풀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능 독해 풀리는 거.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애들은 성적이 빨리 오르고요. 문제집을 풀면 막 성적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아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풀면 다 성적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그 단어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으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런 게 있어요. 을을 같은 게 있죠. 얘가,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면 뭐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죠.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해석한 글들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요 모의고사만 풀린다는 건 가랑 르를 빼고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 환경, 그 다음에 오염이 나온다면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해서 오염을 막아야 된다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토리 메이킹하는 잔머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점수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지금 EBS 간접연계라고 하는 건 EBS에서 선정한 주제를 연계하겠다는 게 간접연계예요. 그러면 애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수록 EBS에서 선정한 주제들에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어를 조합했을 때 자기가 요거는 EBS에서 이런 문제를 잘 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영어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답지 한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올 만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조합해서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하나의 답을 이런 내용일 거야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3점짜리 3개를 못 맞춰요. 딱 3개. 그러면 애들은 가능하다 봐요. 그래? 3점짜리 3개? 그러면 9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91점. 1등. 엄청나게 위험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싸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91점 3개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머지를 막 다
단어를 믹싱해가지고 거기서 스토리를 하나 쫙 그냥 제일 멋있는 스토리 하나 뽑아서 답을 찍는데 3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개라도 실수하면 2등급을 받는 이런 위험한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평균이 5점 내려가는데 자기 혼자 15점이 내려가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유추할 수 없는 스토리가 많다. 그럼 15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5점이 올랐는데 평균이 5점이 올랐는데 본인 혼자 10점이 올라가요. 왜냐면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1등급을 꿈꾸고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보통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을 안 할래? 왜냐면 내신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수능에 문법은 안 나오니까. 그 문법 공부하느니 이야기를 끊임없이 문제를 풀면 엄마는 날 칭찬해주고 내가 하나하나 문법은 매번 틀려야 되는데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이번엔 75점이었다가 너 왜 75점 나왔어? 아, 나 그날 집중이 안 돼서. 이번엔 90점 나왔네? 나 뭐 1등 가끔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찍기 능력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능에 가면 잘 안 먹혀서 보통은 80점대 후반이 나와요. 그래도 혼나지 않죠. 그래도 실수했나봐. 너 보통은 1등급 가끔 나왔잖아. 1, 2, 1, 2, 1, 2 시중 균을 다 풀어가면서 그거밖에 못해요. 저희가 보기엔 너무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뭐뭐를 뭐뭐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냥 본인의 주관 진짜 실력은 숨기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가고 엄마들은 속아주고 애들도 속고 근데 거기에서 누가 문법을 하자 그러면 그 학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피해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풀고 있다는 거고 대충 계속 스토리를 단어 스크램블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독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 고2 중반에 나는 이제 영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할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2 2학기에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신을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하려면 내신을 챙겨갈 수밖에 없어요.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신을 안 챙길 이유가 없어요. 반에서 내신 공부 반 1등은 무조건 모의고사에 잘 봐요. 근데 이런 애들 있죠. 모의고사 잘 보는데 내신 안 나오는 애 있어요. 그러면 문법이 빠져있다는 건데 스토리 메이킹을 언어적 감각이 좋다는 게 그거예요. 얘는 감이 되게 좋아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서 문법을 잘 모르지만 단어만 다 외운 다음에 90점, 93점이 안정적으로 나온 애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박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학원에서는 애들 실력 가지고 도박을 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고 내신은 사실 정석으로 공부한 애들은 점점 쉬워지는 게 맞아요. 시험을 하나하나 건너뛸 때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준비해야 되는 분량이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요거는 제 유튜브입니다만 지금 잠깐 닫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좀 되게 열심히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번에 다 지우고 하려고 봤는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상한 댓글이 많아가지고 읽다가 우선 닫았어요. 이거 저도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닫았고 우선 교재는 저희가 사실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 교재는 제가 좀 자부합니다. 제가 좀 자부하는 게 이게 우선은 저희가 저랑 김민서 쌤이랑 스카이들 들어갈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교재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교재를 요구해서 너네랑 못 나눠 먹는다. 우리는 출판사에서 그러면 우리를 진짜 왜냐면 그때 진짜로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거의 몇 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진짜 간해수공업으로 둘이서 3일에 한 번씩 130페이지짜리 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지금 교재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잘 펼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교재만큼은 사실 정말 안정적으로 저희가 우선 이걸 만든 것도 책으로 뽑아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애들이 프린트 들고 다니는 게 싫고 안 믿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프린트를 자꾸 잃어버려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뭐 1번 프린터 어디 갔어? 2번 프린터 어디 갔어? 그거 뭐 하지 않았나? 안 했어요. 그거 안 주지 않나? 줬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우선 책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저희 이거 나간 거 보이시죠? 오늘 이거 나간 것처럼 진짜 모든 게 좀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재는 저희가 좀 자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이 우선 있는데 쓰기 시험이 있어요. 겨울방학 때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학기 중에는 피곤해서 못하고 여름방학은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겨울방학 때만 애들이 다 쓰는 시험이 있어요. 다 쓰는 시험이 있어서 이 시험은 이번 조기 개강 때도 해당되고 1월, 2월에도 해당이 되는데 애들이 문법도 백지로 시험 봐야 하고 작문도 백지로 시험 봐야 되고 다 주관식형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보기에서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애들이 재밌어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문자 잘 나가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 애들 기분 좋고 애들을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사실 인력이 좀 제일 많이 안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도 조교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겨울방학 때 자습관도 운영을 하고 하면서 조교선생님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상주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 쓰기 시험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요거 학생 개개인 성향파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배치도에서 1대1 수업을 많이 했었어서 클리닉에 굉장히 강해가지고 애들이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조기기간 때 오면은 반을 열겠지만 특수하게 안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상하게 뭐가 비어있는 아이라던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는 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수업 들으면 지루한 애 있어요. 그런 애들은 뽑아서 저희 또 개인반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성향을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자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4시간 전송이 됩니다.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전송이 되고 클리닉 시간에 또 와서 하는 것도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만약에 보게 되면 이번에도 1년 동안 되게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진짜 프로그램을 막 만든 한 해였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하다 보면 우선 성적표가 가고요. 등급도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90점 넘어 1등급이어서 예상 등급이 아니라 진짜 그때 기출을 봤을 때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봤던 모의고사를 보지 않도록 성적표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는 2016년 고1 9월을 봤다라고 해서 성적이 다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3 때 고1 걸 봤더니 몇 점이었다? 고1 때 고1 걸 봤더니 몇 점이었다? 고1 때 고3 걸 봤더니 몇 점이었다? 근데 고2 때 고3 걸 보니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실 별로 갈 학원이 없잖아요. 저희 학원에 애들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잘 안 나갈 것 같아서 그거를 왜 막 2018년 거 풀었는데 또 막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예전에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잘 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이 별로 갈 학원이 없고 들어오면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풀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다 기입을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표도 상당히 꼼꼼하게 가고 그냥 너무 사실 너무 행복해요. 올해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학원의 통제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방법이에요. 완전한 통제, 완전한 독재. 항상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 중에 영어 선생님에 대한 발언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사실 다 단과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선생님도 형부쌤도 대치세정에 나가시는 바로 저 뒤에 하시는 분이요. 그 선생님도 사실 형부쌤은 제가 처음에 강남서초 메가스터에 들어갔을 때 눈도 못 마주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진짜 눈도 못 마주치는 선배여서 완전히 저를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분인데 계속 어떻게 학원들이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잘 알고 지내다가 이번에 선생님이 집이 평촌이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평촌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신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거기는 약간 관리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과천 외고나 이거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홍보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상황이 뒤바뀐 거는 참 이상한 일이었고요. 국어 선생님들은 요새 굉장히 입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입지가 강하고 수학 선생님들은 원래 강합니다. 수학은 원래 안 잡혀서요. 단과 선생님들이고 형목쌤도 그렇고 국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다 서초 명인 나가시는 선생님들이고 전영수 선생님이나 뭐 다른 여타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 학원에 전임으로 있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글로 나가시고 조교도 다 개인 비용 써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다 개인 비용 써서 하시는데 제가 클리닉을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처음에 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개인 조교를 쓰셔서 오시고 무조건 학원에서 다 잡히게 저한테 다 알려주고 이게 다 문자가 가고 우리가 언제든 언제 추적해도 아이들의 아이들을 정말 도망 못 가게 딱 묶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슬 같은 학원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저는 마음에 들고요. 애들이 어차피 끝까지 추적할 거 알기 때문에 전화도 잘 받아요. 왜냐면 막 엄마한테 전화했다, 얘한테 전화했다, 친구한테 전화했다, 아빠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발 그냥 내가 받을 테니까 줘달라 해서 전화도 꼬박꼬박 잘 받고 정확하게 몇 분은 잘 얘기하죠. 카톡으로 엄청 많이 여기 뭘 모르면 죽는 분야. 진짜 애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번 수업에 어떤 걸 할까라고 하는데 우선 미선 선생님이 문법을 진행을 하십니다. 저도 문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수능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들도 이해를 하긴 해요. 그러면 1, 2월 달에는 무조건 문법을 해야 합니다. 문법을 안 하고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1월, 2월엔 저도 문법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문법을 배우자는 얘기를 한번 밑밥을 깔아볼까 하다가 우선 얘는 단어입니다. 우선 독해 지문을 가져올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쉬운 문장을 계속 스토리텔링으로 막 만들어서 선생님은 애가 잘하는 줄 알고 애는 그저 그냥 막 눈치만 봐서 문제를 풀고 맞고 칭찬을 받고 끊임없이 애의 단점을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은 좀 어려운 걸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고 1, 2 수준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저는 아마 고 2, 고 3 걸 가져올 거예요. 고 2, 3 걸 가져오면 사실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조금 애들한테 어려워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걸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해석이 안 되겠죠?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면 단어를 지문만 약 20단어를 암기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없는 상태에서 보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런 거 클리닉을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쳐져서 세워라 내워라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진짜 안 좋아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2 때, 고3 직전 정도에 지금 이 정도에 얘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가 티가 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정해진 기간에 훨씬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자기는 공부 시간을 8시간에 맞추고 있대요. 하루 8시간.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1시간 동안 같은 공부를 시키면 할 수 있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의 사이즈를 키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1시간을 재서 네가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재서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단기간에 되게 집중력을 끊임없이 투자해서 정말 미친 듯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막 정말 늘어지게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2시간 동안 늘어질 거면 1시간 동안 바짝 공부하고 1시간을 쉬어도 되니까 더 짧은 기간에 빠르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머리가 안 따라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니까 쉬어도 되니까 지금보다 네가 2배의 양을
반의 시간에 2배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차라리 쉬어. 그래서 그런 그 스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선 단어를 시간을 재고 풀 거예요. 재고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단어 정도면 사실 한 6분 정도에 가능해야 되거든요. 한 6분을 이제 재고 앞에다 타이머 띄워서 6분 안에 되게 똥줄타게 다 외우게 하는 훈련을 어차피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다 못 외워도 되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내가 몇 개의 단어를 몇 분 안에 외운다의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켜서 우선 단어를 외우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이 지문이 어렵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할 거고 이 문법을 뭘 할 거냐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문법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문법을 알려주고 해석을 깨끗하게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면 이 독해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를 끊임없이 주입시킬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석을 하려면 이 문법이 꼭 필요했어. 이 단계로.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독해로 넘어가더라도 문법을 해야 할 것이다를 좀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1, 2월에 문법을 제대로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다지기 작업으로 조기 기간 때 좀 했었고요. 이건 독해를 위한 문법이고요. 해석을 위한 문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로도 나는 이 문장 해석 안 했으면 이거 못 풀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천천히 단어도 암기시키고 문법도 가르치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지문인데 이게 내가 풀렸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어읽기나 묶어읽기로 우선 명사나 형용사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여서 우리는 항상 명사를 대괄호로 표시해. 그리고 우리는 항상 형용사를 소괄호로 표시할 거고 우리는 항상 부사를 이렇게 끊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라는 건 뭐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 그래서 뭐뭐 하는 애 뭐뭐 하는 애 이렇게 해서 항상 표시를 일정하게 하고 끊어서 덩어리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작업을 문법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면서 독해를 하는데 이 독해는 고2, 3거라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업이냐면 우선은 금요일, 일요일이고요. 5시부터 7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수업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나는 때가 사실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수업을 하고요. 수요일에 클리닉이 들어갈 거예요. 수요일에 클리닉이 들어가면 주 3회입니다. 주 3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 반, 2시간 반씩 2회에 수요일 클리닉 이렇게 주 3회 등원하는 게 될 거예요. 주 3회 등원을 하고 대상은 예비고 1중 여기 중 예비고 1중에 고 1, 2 독해를 미리 접하고 싶은 아이들. 그래서 좀 이런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문법을 막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싫고 모의고사도 좀 풀어봐야 되고 수능에도 욕심이 나는데 이거를 한번 접해는 보고 싶은데 근데 막 너무 빡세게 지금부터 막 문법 굴릴 생각은 없는 애들. 이제 독해 문제 푸는 척하면서 단어 배우고 독해 문제 푸는 척하면서 이제 문법도 하고 해서 저희는 이 수업 시간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주제를 써라 하면 항상 주제는 객관식으로 찍잖아요. 여기는 다 주관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써라 하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명사로 시작하는 주제를 쓰세요. 해서 앞 글자만 줄 거예요. D, P, A 뭐 이렇게. 그러면 주제를 주관식으로 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고르기면 독해가 아니라 진짜로 독해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읽고 내가 이 글을 알 수 있는지를 좀 천천히 다져가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가 3번, 4번, 3번, 4번 이러면 나는 항상 4번이더라 이런 거 말고 진짜 왜 답이 3번이 되어야 하는지를 근거를 다음에 답의 근거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을 2군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2군데를 정확하게 6단어, 7단어.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애들은 글을 이렇게 보고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나는 3번인 것 같은데 답은 왜 4번이지? 평가원이 잘못했어. 평가원은 잘못하지 않아요. 평가원은 3번이 아니고 4번이 답인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이 글을 애들 재밌으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대학 보내기 위한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애들은 근거를 댈 수 없을까? 평가원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답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근거를 찾을 때 분명히 명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애들한테 막 애들이랑 막 동화책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중등 선생님이 테드 시간에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못하겠고요. 자, 빠른 시간 내에 단어를 암기하는 습관. 이게 목표 1번. 독해로 직진하는 공부법의 타파예요. 독해로 직진을 해서 대충 빨리 이거 주제 알아내고 빨리 집에 가고 그냥 2번인데 3번인 거 그냥 알고 선생님이 빨리 나를 1등급 받았으니까 오늘은 집에 보내줘. 이런 정도의 수업이 아니에요. 엄청 귀찮게 만들어서 애들이 되게 귀찮아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력이 느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 근거 찾기를 통해서 글의 입체적인 이거가 만약에 첫 번째 문단이 맨 뒤로 가면 글의 주제가 바뀔까? 이런 식의 좀 독해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사실은 공부 잘하는 고3들이랑 하면 엄청 재밌을 수업인데 고3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이게 because가 아니라 why였다면 글에 몇 단어를 바꿔야 할까? 뭐가 모순되는 단어일까? 뭐가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일까? 이렇게 해서 독해를 이해할 거고요. 그래서 지문의 서술적 정리, 이게 이제 요약문이나 주제나 이런 거를 다 영어로 적어볼 거라는 얘기고요. 요약하고 정확한 근거 찾기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 당일에 100개입니다. 수업 당일에 거의 5질문인데 20개 정도씩 암기를 할 거니까 당일에 100개를 외울 거고요. 그 단어들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주 300개. 매주 300개. 그래서 150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개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는 그 복습 300개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제가 12월 3일이고요. 네, 주일 수업에 주일에 클리닉으로 그 개강일에 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너무 오래 했나? 좀 오래 했나?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든 학원을 찾으면 학원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목요일 빼고 거의 매일 있으니까 언제든 저와의 상담은 언제든 해주시고 사실 저는 언제든 전화 연결이 되고 언제든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분이 김영호 쌤이랑 이재호 쌤입니다. 오늘 개인 질문은 이 선생님 두 분한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호 쌤 수업이 너무 많고요. 김영호 쌤은 현재 지금 월요일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 있으면 저라는 우선 조금 밀어놓으시고 저는 끝까지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